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호입니다. 올해 들어 이른바 개점 휴업 상태로 일 좀 하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국회가 어제부터는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말한 일을 몸싸움으로 생각한 듯도 합니다. 시사만사 오늘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마치고 원대 복귀한 김명춘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기 내각 장관들이 지역으로 복귀를 하고 또 민주당이 빠르게 총선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임무를 마치시고 지금 복귀하신 김명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10개월 최장수 장관이라는 예. 닉네임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지역으로 돌아오시니까. 반갑게 다시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또 이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이 많이 답답한데요. 근데 이 영상은 어제의 영상입니다. 봉사용 도구까지 등장했고요. 법안 상정을 맡는 한국당 의원들, 심상정 또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혁에 맞서서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 대낮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죄 행위가 태연하게 저질러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다만 논의를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이런 측면이라고 지금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총선을 앞둔 전국 주도권 잡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야당으로서 피해의식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그동안의 정개특위나 또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절충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단 말이죠. 한국당 입장에서. 그래서 다수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건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도 사실은 협상에 불성실한 야당을 적극적으로 협상의 그 트랙에 좀 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나와라는 그런 고육책의 측면도 큽니다. 또 우리 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직접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결사적으로 국회법이나 이 다른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지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또 앞에 이렇게 부딪혔다 하더라도 또 정치적인 협상 또 논의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리력으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막고 회의장 입장을 막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런 정치적인 타협의 길 자체도 차단해버리고 봉쇄하는 그런 악수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이걸 그냥 진풍경으로 넘기기에는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까? 여의도에서 이해찬 대표와 식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PK 우리 부울경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민심 변화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떤 측면에서 또 어떤 모멘텀에서 이제 부울경 지역을 중점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조금 반등 기미가 있다. 다행스럽게.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어떤 게 딱 떨어지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제가 또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민심은 지난 총선 때에 비해서는 아주 나쁘다. 또 작년 지방선거, 재작년의 대선 이럴 때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의 악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당 지도부에 또 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또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좀 나빠진 것은 네. 경제 문제 때문이다. 이게 이 부산 경제도 특히 이제 우리 소비 경제고 네. 또 하청 경제고 이렇다고 제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 네. 경남이나 울산 지역의 조선 자동차, 기계공업 이런 전통 제조업 네. 대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네. 우리 부산은 주로 이제 납품을 하거나 하청 계열에 네.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 어려워지는 거죠, 같이. 어려워지면 부산은 더 이중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네. 정부가 특단에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는 꼭 뭐 정부 지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기업 문화도 좀 바꿔야 되고 네. 노조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또 정부도 네. 그전과는 다른 좀 비상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좀 계속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질문입니다만은 다음 달이죠. 원내대표 경선이 민주당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리는 바로는 원내대표 후보로 뭐 여러 번 이름이 거론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사자께서 고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우리 의원들로부터 네네. 받았던 게 벌써 작년 12월 올해 1월 1일 때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좀 난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장관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네. 생각해보자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4월 달에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으니 그 시점에서 이제 선거가 불과 한 달밖에 네. 안 남았는데 이미 한 뭐 1월 달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도 여러 명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뒤늦게 그 선거전에 뛰어든다는 게 이거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이미 한편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제가 2년여 가까이 이제 부산 지역에서 네.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은 1년이라도 네. 20대 임기 남은 1년이라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또 우리 부산 지역을 위해서 좀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예전에 저 부산시장 그 후보 또 사실상의 고사를 하셨단 말이죠. 이번에 또 원내대표도 여러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고사를 하셨단 말이죠. 혹자는 또 다른 혹자는 네 권력 의지가 좀 약하신 거 아니냐. 이 정치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좀 안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한 권력 의지는 제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을 긍정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일에는 네. 저는 모든 걸 희생하고서라도 어떤 일이라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무슨 자리에만 있으면 달려가고 네. 선거만 있으면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막 뛰어들려고 하는 네. 그런 권력욕은 저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의지와 권력욕은 구분돼야 된다. 예, 예. 네. 제가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요구받았을 때가 네. 해수부 장관으로 일을 시작한 지 한 5, 6개월 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장관을 맡은 그 분야가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해운은 한전해운 파산 이후로 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수산도 한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의획고가 100만 톤 이하로 떨어져 있는 아, 네. 가장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운 재건 계획이나 네. 또 수산 혁신 계획 이런 것들을 범정부 차원의 계획으로 확정 지어 놓고 그러고 뭐 선거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게다가 해양수산부도 정부 부처로서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해수부도 좀 다시 이렇게 세우고 네. 이런 일들이 제 미션이다,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시작도 하기 전에 네. 또 부산시장 선거 있으니까 또 요구를 하니까 뛰어들고 이건 공직자로서 특히 정부 장관으로서 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력 의지는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한국당 총선 전략은 아마 핵심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위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4.3 재보선 치르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역민들한테 소구력을 가졌다라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권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부의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의 이름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경제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바닥 민생은 더 어렵고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우리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전환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 물론 이제 외부 경제 요인들, 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네. 네. 우선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이제 한 3만 불까지는 과거의 방식대로 쭉 이제 과거의 올 수가 체질대로 와서도 있었는데, 발생이 가능했는데. 그러나 네. 그 기업 문화로, 그 네. 노조 문화로 혁신 없이 네. 계속 3만 불 이후의 시대까지도 발전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어불성설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좀 한골 탈퇴하는 노력, 네. 또 경제 구조와 문화를 혁신하는 네. 그런 노사정 대타협 같은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네. 그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뭐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의 전환이 좀 네. 필요하고요. 우리 경제 주체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네. 토론하고 타협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뭔가 내놓으면서 한국당과 대척점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럼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서 뭘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도 르노 삼성 자동차가 또 네. 극렬한 노사 이 대립 중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문제부터 좀 제대로 풀어내는 노력들이 우선 부산 정치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면 그 다 공멸하는 건데 네. 그걸 계속 서로 뭐 이렇게 치킨 게임처럼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떨어지는 그런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바꿔내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정부도 또 부산시도 부산의 국회의원들도 같이 뛰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더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통 제조업의 몰락을 그대로 좌시하고서는 대한민국 경제 미래는 없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그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되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지. 미래에 대한 그렇습니다. 문제고요. 네. 기존 산업들이 무너지면은 무슨 우리 경제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기존 전통 제조업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뭐 저는 해수부 장관으로서는 해운산업이나 조선산업의 네. 부흥을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좀 발본적으로 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런 노력들을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신고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용 이슈를 반짝였다 사라지진 않겠지요? 총선 전에 결판을 내야죠. 그걸 뭐 또 총선 때 공약으로 걸고 뭐 이런 네. 수준으로 가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네. 또 시간이 그렇게 지연되어도 안 될 겁니다. 네. 총선 전에 이렇든 저렇든 결판을 봐야 될 문제인데 총리실에서 결정을 내줘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총리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 새롭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그 국토부의 또 과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5개 시도 합의한 대로 김해 신공을 확장한다 그러면 네. 그건 반쪽짜리 신공일 수밖에 없다. 그 네.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반쪽짜리가 아닌 반쪽이 네. 아닌 제대로 된 24시간 관문공항을 만드는 그런 결정을 네. 어떻게 하든 선거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7일 날 퇴임하시면서 그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통일에 기여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예, 예. 대선 출마 선언이다. 뭐 기자들 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하셨던 말씀이신가요? 어느 기자분이 이제 퇴임 회견에서 네.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삶이 참 좀 불행해 보이더라. 실제로 대통령 할 때도 그렇고 네. 퇴임 이후에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또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참 안 하고 싶은 그런 안 지고 싶은 십자가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통일을 생각해 보면 네. 그 통일의 기회를 이루어내는 대통령이라면 어떤 걸 희생하고서라도 심지어는 뭐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꼭 이루어내야 될 그런 민족사적인 과제니까 네. 그런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뤄서 다음에 좀 더 긴 시간이 있으면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해봤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